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시장에서는 12월 생산 물가 지수인 PPI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하였지만 연준 위원들의 강경 매파 발언에 하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절대적 매파로 불리는 블라드 총재는요,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고요. 연준이 기준 금리를 최대한 빨리 5%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려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FOMC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증상은 경미해서 자택에서 격리된 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싶더니 위원들의 매파 발언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1%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다시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네요. 빅스 지수는 공포감이 다시 조성이 되면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현재는 3.3 구간인데 2.7 구간까지는 일단은 하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EV 섹터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리비아는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 시작 전부터 테슬라가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2016년 당시에 모든 것이 조작이 되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요. 로이터 통신 등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이슈들이 잠잠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러한 혼란한 장 속에서도 1.37%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1%가 하락을 하면서 8불대를 간신히 유지를 하였는데요. 이제 모든 지표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약간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스몰캡에서만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일본봉에서는 장 중반부까지는 나스닥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면서 진행이 되었지만은 중후반부터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루시드 공장이 건설 중인 가운데 사우디 매체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80%를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 때요, 사우디에서 생산이 되면 유럽권으로 빠르게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공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시장도 발을 넓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우디 위쪽에 위치한 레바논에 2024년 루시드가 진출할 것이라 밝히면서 중동 시장을 선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딜리버리는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 중동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닌 만큼 그리고 부유층이 많은 만큼 럭셔리 브랜드로서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북미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유럽과 중동 시장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루시드 그룹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요,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었고요. 스탬핑 구간에 건물이 이제는 서서히 외벽이 닫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집안 공사 마무리로 인해서 배선 작업만 완료가 되면 내부는 거의 끝나갈 듯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차장에서는 최근 생산량 저하로 인해서 몇몇 대 차량만이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아직은 메탈 루프 차량이 아닌 글라스 루프 차량이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또한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객들에게 인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벤츠 오너분께서도 루시드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세차장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2023년에 테슬라를 추락시키기 위한 모든 옵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당분간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제 설정에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였던 만큼 리비안과 루시드가 생산성이 좋아진다면 분명히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2023년에는 그럼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히 맞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하겠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루시드 평균 목표는 모건 스탠리는 10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불, 에버코어는 12불, 모건 스탠리, 또 나왔네요. 켄토어 피츠 제럴드는 18불로 2023년 평균 주가는 14.1불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2027년에 39.4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짠데요. 차량 출시가 되고 나서도 이벤트성으로 올라주었던 주가이지만 57불까지 갔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박합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낼 방법은 아시다시피 오직 생산성과 딜리버리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2024년 그래비티 생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밟고 올라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